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저기 녹화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왔는데 이재환의 정사진 채널명을 이번 방송부터 바꾸겠습니다. 웃자고 바카보카로. 그게 웃자고 바카보카로 이제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채널명이 계속 바뀌더라도 내용은 그대로니까 목표도 그대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웃자고 바카보카 첫 녹화의 좀 내용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보면 전세 사기 이런 걸 많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숙제로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같은 건물주가 소유한 또 다른 건물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세대 주택 두 곳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0여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세입자들은 단 1원도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는 세입자들은 소송을 진행 중인데 기간은 적어도 2, 3년.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도 이게 웃기지만 슬픈 얘기, 누군가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이게 저한테 실제로 생겼습니다. 전세 사기건이고요. 현재 그 해당 건물주 임대인으로 약 한 50명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보증금에 대한 피해액은 수십억대로 지금 수십억이요? 예, 수십억입니다. 이 팀에 진영이 있는 뭐 빌라 사건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저는 201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7년째 거주 중에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2년 후에 이제 반환금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 그쵸.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왔어요. 전화 메시지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사시는 분들은 좀 다 모여달라고. 그 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일단은 건물주 앞으로 4채의 건물이 있어요. 4개나? 예, 4채의 건물이 있는데 저희 건물은 일단 12호실이 있습니다. 예, 12가구가 살 수 있는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4채가 있습니다. 4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중 경매 넘어간 건물이 있습니까? 2개 건물이 이제 넘어갔고요. 그리고 1개는 지금 경매 중이고 이제 마지막에 뭐 저희 건물이 차례가 되겠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고 똑같은 사건이 생겼고 누군가가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건물주가 여성분이신데 그 건물주께서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뭐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할 때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뒤에 다른 건물주가 있다. 명의자 말고 또 다른 주인이 있네요. 그렇죠. 참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네요. 그걸 제가 그때 알게 되어서 더 황당한 거였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 사람은 제가 알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 말씀하시는 그 건물들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어요. 다 떼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짓고 나서 임대차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1호 세입자예요. 그런데 저처럼 1호 세입자들이 모두 다 돈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대표님 몇 년 지금 거죠? 저는 7년째. 이번에 집단으로가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 이제 개개인으로 저희가 소송을 넣어본 사람들이 판결이 이제 지급해서 판결이 났지만 이제 실소유주와 건물주가 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째라는 워낙 예. 유명한 말이니까 조석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임대를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도 못 받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 사람들 세입자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못 받았으니까 현재 확실히 파악된 사람은 36명이고요. 36가구? 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돈 안 주길래 그냥 달라고 해놓고 나간 사람들 다 합치니까 약 한 50가구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그 7년 동안 거주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실 건물주가 다수의 전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걸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집을 나가면 안 되고 나갈 때도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임차권 설정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런 정보들이 뭐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보지만 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모르는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제가 36명 외에 이제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임차권 설정도 안 하고 나가셨어요. 그 말인즉 뭐냐면 그러한 상식적인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법을 모른다는 거는 뭐 크게 뭐 바보라고 하면 바보일 수도 있겠지만 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것도 이번에 알고 보니까 확정일자는 나중에 경비가 넘어가 나서 그 배당받는 우선 순위권에 대한 그걸 뿐이지 제가 이번에 경매에 넘어간 그 분들의 피해자분들의 말 들어보니까 확정일자도 아무런 그 소용도 없더라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제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줄 수 있는 그 보증금이 액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좀 되는데 네. 우리 지역에 한해서. 그렇죠. 네. 저는 2,500만 원이 제 자산이고요. 5천만 원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 6천만 원에 저는 제 자산이 2,500밖에 없는데 5천만 원 은행 돈인데 왜 저는 해당이 안 됩니까? 했더니 총 금액만 본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 전세가 아니에요. 10만 원에 대한 월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세 5만 원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대출을 더 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 5만 원을 제가 더 안 받았으면 저는 최우선 변제가 해당이 됐겠죠. 보통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월세로 나가면 찾지를 못하니까 전세금을 차라리 은행 대출 받아서 네. 대표처럼 모아서 그걸 네네. 갚아가는 재미, 모아가는 재미를 그렇죠. 하려고 이래 한 건데 아휴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되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 같은 피해자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최우선 변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가게 저는 권해드리는 거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 건물이 제가 입주할 때 근저당이 6억이었어요. 근데 저희 건물 시세가 총 12억입니다. 건물이 저희랑 똑같은 쌍둥이 건물이 넘어갈 때 8억에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74% 정도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경매가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8억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갈 때 6억이었으니까 이제 2억 정도가 이제 여유가 되겠죠. 근데 그 2억에 대한 여유가 어떻게, 저는 이제 경매가 넘어가면 2억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 그 사람도 먼저 돈을 준다고 하니까 2억 정도면 저는 조금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은행에서 걸어놓은 근저당 자체가 뭐 110%, 120%인 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2억에서 3억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7년간 거주하는 동안 그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가구니까 7년 동안 최소한 뭐 10집만 왔다 갔다 했었어도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돈액이 돌아가는 금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만 원이니까 10가구면 1억 5천이겠죠. 더 웃긴 거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저희 그 빈집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갔는데? 내 건물 전부 다 경매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그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막 전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보증금 안 걸고 그냥 돈 걸고 오는 사람이 많겠네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사실 제가 그 이름은 낼 수 없지만 저희 건물 303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보증금 걸고 들어오셨어요? 하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되게 당당하게 저 보증금 안 걸고 들어왔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보증금 안 걸고 들어왔을까?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보증금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건 제 유추입니다. 유추해 보건데 건물주 아시는 분들이 혹은 그런 사람들이 전입을 해가지고 들어와 사시는데 보증금을 안 걸고 그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걸었다는 서류만 걸고 나중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제 배당되면 저희처럼 실거주자 이전에 최우선 변제 금액 해당되는 사람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 최우선 변제 금액 2,500만 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500만 원 먹어라. 그리고
건물주는 또 1,000만 원 먹을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딜이 이야기죠. 있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그렇죠. 이야기죠. 부정적인 예, 얘기겠지만 예, 그렇게 예, 생각할 수밖에 예. 없는 게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저희 건물에 엄청나게 많은 세입자들이 막 그냥 밀려들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의 피해자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내가 여쭤보니까 제 1순위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전세만 받았거든요. 거의 월세도 조금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처럼 7,500만 원 막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최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당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배당을 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넘어가고 남는 돈이 한 3억쯤 되는데 그 금액이 다 어디로 갔나 이거예요. 그 돈은 제가 볼 때는 치무선 배당 되는 사람들은 돈 다 줘버리고 나니까 저희처럼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돈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내 집 마련의 전 초기 단계거든요. 초기 단계 때 뭐 5천, 7천, 8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리는 소위 말하면 악질 범죄자라는 얘기고 그 피해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참 우리 사회 약자이자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특히 그 건물이 또 부실공사에서 또 저기 최근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천장에 이제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니까 솔직히 피해자 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고 이런 걸 아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특히 저한테도 연락 주시고 적극적이시니까 가능한 거지 대부분 다수의 분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뭐 저희 피해자들 대부분이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갓난 아기가 있는데 아기 같은 경우는 처음 태어나면 이제 검은색 흰색깔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정에 저희가 물이 엄청나게 새요. 그래서 제가 뭐 방수를 해볼까 했더니 기아 지붕이라서 방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정이 막 정말 1m 넘는 그런 크기의 막 커다란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런 걸 제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웃는 아기를 보니까 제가 억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곰팡이를 보면서 애기 깐난 아기가 좋다고 웃고 있는데 저런 환경에서 애는 키우면 몇년에 떨어져 애는 키우면 안 되겠고 이사는 가야 되겠는데 정말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제 저희가 녹화 이거 다음 날에는 이제 지역에 이제 그 방송국하고 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면 대표님 저한테 연락 주신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본인이 못 받아도 된다. 나 포기할게. 대신에 내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알아라. 저한테 숙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걸 알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깊이까지 몰랐었거든요. 그럼 대표님 경찰서 찾아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서 갔죠. 그 형사분도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비슷한 사건을 당했다. 그래서 돈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분도 당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사회 구조적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뭐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걱정했던 게 이 정보를 알고 임대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악용을 하실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야, 그렇다면 진짜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경찰에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나도 당했는데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내가 해결하니까 안 되는데 당신하고 내가 같이 힘을 합쳐가 이걸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갑자기 욱해서. 저한테 이게 나라 법이라는 게 이게 모든 곳에 이게 다 이렇게 공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다들 이제 자포자기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표님이 고소를 지금 뭐 대표님 말고 다른 분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즉 경매 사실을 계약 연장하는데도 안 알렸고 또 경매 진행 중에서도 신규 계약을 계속 받는 거 아까 책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대표님처럼 오래되신 분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 의도적인 행위로 저는 보고 사기로 보는데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참 안타까워.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집단 소송까지 준비할 또 다른 방법도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사실상 요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소송을 할 경우 그게 판결 이제 돈을 반환금을 그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지급하라고 이제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갔는데 그 사람 집안에 이게 그 CCTV가 다 있어요. CCTV 다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막 따졌어요. 따졌더니 막 내가 그러면 보증금이 들어왔는데 그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증금 들어오면 내가 투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돌려줘야 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맞는 얘기가. 근데 왜 안 돌려주냐 했더니 그냥 7년 동안 제가 못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동안 문자를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돌려달라고 욕도 했을 거고, 막 짜증도 냈을 거고, 화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니들은 돈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면서.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 돈을 받을 자세가 뭔데요? 그니까요. 근데 실건물주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돈도 안 돌려줘도 당당하고, 그리고 실건물주는 자기 앞에 어떠한 자산도 안 돼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알아보니까 월급도 차압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주 실제 주인이고. 예, 실제 건물주가 그 건축업을 해요. 건축업을 하면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 제가 볼 때는 저희처럼 1차로 들어온 세입자들도 돈을 아무도 못 받은 걸 봤을 때는 저희는 계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의도적이고 예. 계획적인 법이죠. 그 가셨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해결이 좀 되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해결은 전혀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방 안에 제가 CCTV가 되어 있잖아요. 예. CCTV가 없는 공간이 있어요. 예. 제가 경찰서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행 사건이 연루가 됐어요. 대표님이? 네, 그걸 그게 성격 왜 아니잖아요. 그러냐면 저 정말 남 때리고 그런 성격 안 되게 됩니다. 섬세한 성격이잖아요.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너도 뺏기는 기분이 어떤지 보자 하면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내가 핸드폰 안 돌려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제 목을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헤드락을 걸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놔라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폭행 사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제 대표님이 가해자? 아니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가서 CCTV를 보니까 그 같이 이제 동일한 그 가해자가 돼 있는데 CCTV 보니까 자기가 나를 딱 때린 곳이 CCTV고 딱 가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책장에 가려져 있고. 아니 폭행을 먼저 당한 건데. 근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받고 마음대로 쓰고 돌려주지 않고 다른 그 건물주 그러니까 명의자를 내세워서 뒤에서 조정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명의 도용에 대한 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도 뭐 솔직히 그 명의자가 나는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하면 뭐 이게 증거도 불충분인 거고요. 사실 이게 저는 갑갑합니다. 대표님이 또 저한테 참 연락 주신 것도 그거 있잖아요. 나는 포기했다. 이게 참 나는 포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포기했고 다른 사람 안 했으면 좋겠고 이한씨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오신 건데 그 마음이 되고 그 새벽 1시 넘어서 이렇게 저하고 일면식도 없면서 그 보내셨을 때 그 마음 그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절박하니까 보내는 건데 지금 최근 기자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뚜렷한 방안이 없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저도 솔직히 우라통이 좀 치밀고요. 왜냐면 대표님 모으신 전세 자금이나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저도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반 그냥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서 와닿는 거라서 오늘 그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지금 사건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거든요. 한 번만 또 좀 더 출연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경과 보고도 왜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은 안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주변에 대표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예상되는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나 그런 조언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것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답답해요. 왜냐면 가정의 달인데 아이가 지금 집에 있고 그걸 지켜본 아버지 어떻게든 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집도 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모르는 분들은 2배, 3배 당하거든요. 웃잡고 바꿔볼까는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 목표로 합니다. 일단 대표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관련 법조인의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